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늘은 한식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특히 김치 얘기를 할 건데요. 무엇보다 한식은 다양한 반찬으로 매우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채소 반찬은 굉장히 많은데요. 농경 채집민족에게 야채는 필수죠. 농경을 하니까요. 채집과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건 야채죠. 수렵이 아니면. 그래서 나물이나 겉절이 같은 것들을 우리는 예로부터 많이 먹었습니다. 나물은 정의에 의하면 데치거나 기름에 묻힌 야채를 말합니다. 나물이라는 것은 신라의 나물에서 왔다고 합니다. 고서 동원고략에 나온 건데요. 신라가 이제 통일하면서 이 이름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라자의 물건, 신라에서 온 물건에서 나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나물을 기름에 데쳐서 불에 데워서 이렇게 먹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절이가 있습니다. 겉절이는 데치지는 않고 그냥 약간 겉에만 절이는 거죠. 소금에. 이걸 이제 상추를 가지고 겉에 소금 절이면 상추 겉절이, 배추를 절이면 배추 겉절이가 되는 거죠. 요새는 이제 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고추랑 뭐 이런 것들 같이 넣어서 이렇게 약간 매콤하게 해서 먹지요. 겉절이는 겉에만 절이는 거니까 속까지 침투하지는 않아요.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소금들이, 소금장이나 이런 것들이 속까지 침투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김치가 되는 겁니다. 김치. 김치는 처음에는 침채라고 한 말에서 왔습니다. 침채라는 거에서 침은 잠길 침자, 침내교 할 때 침자입니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죠.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물에 이렇게 그 백김치가 담겨 있네요. 이 무도 이제 이렇게 소금 뿌린 다음에 잠그게 되죠. 이 채는 채소할 때 채자예요. 그래서 채소를 물에 담긴 거죠. 우리말로 오면서 딤채가 되고, 딤채가 김채가 되고, 김채가 김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딤채라는 김치냉장고 처음 만들었던 만도였나요? 예, 이 회사의 딤채라는 브랜드명은 정말 잘 지은 그런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나저나 처음에 김치는 이렇게 하얀 색깔의 김치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추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부터 빨간 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고추는 원래 남미에서 왔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남미 대륙을 발견했으니까 그 이후 1500년 후반이나 1600년대에 고추는 한반도에 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왔을 때 드디어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빨간 배추의 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침채라고 불렀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의전설한 고서에 보면 숭침채라는 명칭으로 이 김치를 불렀습니다. 숭은 배추숭입니다. 배추를 갖다가 물에 담궈서 만든 야채다 해서 숭침채 이렇게 하는 거죠. 소금물에 잠근 배추를 갖다가 숭침채. 1500년대나 600년 되면 고춧가루까지 넣어서 이렇게 빨간 김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추 말고 뿌리 식물로 만드는 김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총각김치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천여김치가 아니라 총각김치예요. 이렇게 생긴 김치잖아요. 이건 왜 총각김치라고 했느냐. 여기 총자가 상투를 짤 총입니다. 여기 상투 이렇게 만드는, 여기 상투 보이죠? 여기 뒤에 여기 요거랑 여기 총각의 요 뿌리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총각김치입니다. 총각김치가 요런 모양이고 이름이 이제 총각이어서 처녀들은 잘 안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다음으로 순무김치입니다. 순무김치는 밭에서 나는 큰 무 있습니다. 요거 지금 그림은 작게 났지만 꽤 큽니다. 요거를 갖다가 김치로 만든 겁니다. 물을 뚝딱뚝딱 잘라서. 얘가 뭉글어 갖고 잘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딱딱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순무는 좀 덩치 크게 뚝딱뚝딱 썰은 김치를 이제 순무김치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무 말고 이렇게 하얀 무 있죠. 우리가 아는 그런 무요. 이걸로 만든 거는 깍두기라고 하죠. 깍두기는 이렇게 딱 네모지게 잘 정육면체로 이렇게 잘 자른 그런 깍두기는 이제 각독기라고 조선요리학 책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는 독이라는 말이 있고요. 제거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독을 제거하는 음식, 기운 해서 깍두기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음식으로 인식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조선요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정조의 딸 숙선옹주가 개발한 음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무김치 있습니다. 열무김치는 열무가 어린 무라는 뜻입니다. 어린 무 하다가 열무가 된 거죠. 근데 무가 여기 있는 것처럼 크지 않죠. 여기 이제 무가 큰데 아주 어렸을 때 요 무를 가지고 김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먹는다라기보다는 주로 이런 풀떼기, 연한 풀떼기일 때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먹기가 편합니다.
열무김치도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나박김치입니다. 나박김치는 네모지게 나박나박 썰었다. 나박나박하게 이렇게 얇게 썰잖아요. 이런 거를 나박김치라고 합니다. 끝으로 동치미는 말 그대로 겨울동자, 겨울에 이렇게 물을 담가서 먹는 김치를 동침이라고 해서 잠길 침자 써서 동침인데, 이거를 발음하다 보니까 동침, 그리고 끝에 그냥 사물명사 이를 써서 동치미가 된 겁니다. 발음하다 보니까. 그 외 김치로는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이소박이, 오이 갖고 만드는 거겠죠. 오이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소자는 재료 소자입니다. 소재할 때 소자. 재료를 박아서 만든다. 그래서 오이에다가 속에다가 소를 박아서 만든다 해서 오이소박입니다. 갓김치는, 갓은 이제 어떤 배추나 상추나 뭐 이런 브로콜리, 청경채 뭐 이런 것들을 갓이라고 한대요. 순우리말로. 약간 아삭아삭한 이런 그런 채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든 김치를 갖다가 갓김치. 돌산의 갓이 아주 맛있는 걸로 유명해서 돌산 갓김치, 여수갓김치 보통 우리가 먹지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파김치가 된다고 그러죠. 예, 파로 만든 김치가 파김치입니다. 파로 김치를 만들면 이렇게 흐늘흐늘해지니까 파김치가 된다고 하죠. 우리 머리가 막 힘들면 피곤하면 이렇게 되듯이. 마지막으로 장아찌가 있습니다. 장아찌는 장이 여기 그 된장할 때 그 장입니다. 된장이나 간장할 때 그런 장에다가 발효된 양념에다가 이거 채소할 때 채소입니다. 장채라고 해서 장에다가 채소를 담궈서 먹는 거다 해서 장채인데, 장채가 장채하다가 장아찌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피클인 거죠. 피클. 이런 피클계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요. 이거 외에도 김치는 너무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서 1995년에 학술용으로 조사된 김치 종류만 336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은 김치 없이 못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풀이 요약하겠습니다. 김치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배추김치, 백김치류 제일 처음에 만들었었고, 물에 이제 흥건하게 했으면 묽은김치고, 고추가 들어온 다음에 고추를 뿌려서 빨갛게 만들면 빨간 김치가 됩니다. 뿌리 종류로 만든 김치들도 있습니다. 주로 무나 순무 같은 걸 쓰는 거죠. 이제 총각 무를 썼을 때는 총각김치. 왜 총각이라고 했냐면 무 뿌리 쪽에 있는 요 줄기들이 총각들의 머리총이랑 닮아 있어서 총각이라고 했다. 총각김치라고 했다는 거고요. 순무김치는 말 그대로 순무로 만든 김치. 근데 이거를 순무 말고 그냥 일반 무를 네모나게 정육면체로 자른 게 이제 깍두기, 각도기에서 나왔다. 독을 제거한다는 뜻. 그리고 열무김치는 어린 무를 가지고 만든 게 어린 무에서 열무해서 열무김치가 됐다는 거고요. 나박김치는 네모나게 나박나박 썰은 김치가 나박김치입니다. 동치미는 동침, 겨울에 물에 잠근 약간 얼음 맛으로 이렇게 먹는 김치를 갖다가 동침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부르다 보니까 편하게 동치미가 되었습니다. 갓김치는 아삭아삭한 채소류를 갖다가 갓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김치와 한 게 갓김치. 소박이는 오이소박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소재를 박아서 만든 김치. 그러니까 오이에다가 양념이나 이걸 잘라가지고 요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먹는 게 오이소박이가 된 거죠. 장아찌는 간장이나 된장 뭐 이런 장에다가 채소를 담가서 먹는 거를 말하는데, 장채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장채하다가 장아찌가 되었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